皆さん、こんにちは、ダンです。皆さん、お元気ですか？今日は日本語はどうして勉強すれば勉強するほど難しいのか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한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일본어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였던 일본어가 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렵게 느껴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지에 대한 해결책과 그리고 공감, 힌트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일본어는 처음이 쉽다? 많은 분들이 일본어를 처음 배울 때요, 쉽다고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일본어는 한글처럼 음절 단위로 되어 있고요. 또 발음도 한국어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히라가나 가타카나만 익히면 어느 정도 간단한 문장은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할 때 저는 한국입니다. 고래와 펜 데스, 이것은 펜입니다. 이런 문장은 구조도 너무 간단하고 단어만 바꿔 끼우면 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은 일본어 쉽네. 영어는 이번 생에 글렀는데 일본어는 해볼만 하네 하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본에 갔는데 한마디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니혼고 조우주 데스네 이러면서 막 칭찬해줘요. 그러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진짜 일본어 잘하나 봐. 일본어는 도전해볼만 하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니혼고 조우주 데스네 이런 말들은요, 인사치레니까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도 그 착각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를 해왔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통역을 하게 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왜냐? 바로 한자가 있기 때문이죠.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이유 두 번째, 바로 한자입니다. 일본어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한자를 못 읽는데 일본어를 잘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기본적인 한자도 많지만 문제는 동음, 이의어와 다양한 읽는 법, 운독, 훈독이 있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 우리 한자로 생이라고 읽죠. 이 한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마레루, 태어나다, 이키루, 살다, 하에루, 나다, 나마비르, 생맥주, 각세, 학생. 같은 한자라도요, 발음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읽기는 물론이고 단어를 정확히 익히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일본 사람들도 자주 쓰이지 않는 한자는 어떻게 읽는지 몰라서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고 찾아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한자는 어렵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존경어와 겸양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일본어를 배울 때는 데스마스 채만 사용하면 되지만 실제로 비즈니스 일본어나 실제 사회생활 할 때요, 필요한 정중한 표현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존경어와 겸양어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존경어는요,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고요, 겸양어는 자신을 낮추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르는 하다라는 표현인데 존경어로는 나사르, 겸양어로는 이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사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헷갈려요. 그리고 상대방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골라 써야 하는데요, 실전에서는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 한국에서는 부모님에게도 존경어를 쓰잖아요.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라고 쓰지만 일본에서는 자신의 부모님에게는 존경어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거래처에서 미팅을 할 때 일본에서는요,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나 동료, 상사에 대해서는 존경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존경어를 쓰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일본어는요, 그 특유한 애매한 표현이 있어요. 일본어는 직설적인 표현보다요, 완곡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는 뭐 순대가 싫다, 키라이 데스 싫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키라이 데스보다는 스키데와 아리마셈, 스키자 아리마셈,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좀 부드럽게 바꿔서 쓰는 표현이죠. 싫다는 너무 직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좀 그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안 될 것 같아요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쪼또 무즈카시 데스네. 좀 어렵네요. 혹은考えて 오키마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못한다, 거절한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처럼 일본어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고 자신의 표정을 드러내는 한국인과는 사고방식이 달라서 처음에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네. 예전에 저도 일본인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약속 잡고 그랬는데 한 분이 계속 이날은 어렵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날이 어려우면 이날은 어떠냐 하면서 몇 번이나 제안을 드렸는데 너무 어렵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랑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날짜가 어려웠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직접적으로 거절을 못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모시아케 고자이마센.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미묘한 그 특유의 애매한 표현 뉘앙스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요. 일본어가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일본어가 너무 어려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르는 게 나오는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다, 일본어 간단하네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만큼 안 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본어는 공부하면 할수록 더 재밌고 더 깊이 있는 그 일본어의 그 매력에 빠질 수 있거든요. 물론 실력도 쌓을 수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한번 깊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일본어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여행,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언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요, 꼭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